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실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전기의 핀 번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도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처럼 도면 몇 개를 실제로 넘버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넘버링 1탄에서 1번, 6번, 9번, 10번, 13번, 18번 도면을 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도면이에요. 넘버링 1편 제어기구의 넘버링에서 익혔던 내용까지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넘버링 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지난 영상처럼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순서 같은 경우는 주회로, 스위치 종류, 전원부, 나머지 보조회로 접점들 순으로 넘버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하고 싶은 방식이 있으시다면 그것대로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서 어떤 방식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방식을 따르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쉬운 거에서 어려운 순서로 가는 넘버링 방식이 되겠어요. 우선 주회로부터 보면 MC12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로 써줬어요. 퓨즈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강조로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쓰면 됐었죠. 여기부터 주회로에서 새로 넘버링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EOCR과 MC입니다. EOCR과 MC 같은 경우는 주회로와 전원이 동일한 배치를 가진다고 했죠. 주회로 같은 경우는 전부 1차 측은 1번, 2번, 3번, 2차 측은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OCR은 1차 측에 1, 2, 3번, 2차 측에 7, 8, 9번을 써주면 되겠죠. MC도 마찬가지로 1, 2, 3번, 7, 8, 9번 순서로 단자의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회로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MC12 한정으로 4, 5, 6번 부분은 7, 8, 9번으로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EOCR과 MC의 2차 측 번호랑 통일시켜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어기구들의 번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차단기의 4, 5, 6번을 MC랑 EOCR의 7, 8, 9번이랑 같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전 원래 스타일대로 차단기 2차 측은 4번, 5번, 6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볼 건데, 현재 셀러스 스위치와 푸시버튼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종류는 B접점을 1번, 2번, A접점을 3번, 4번을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전원부를 넘버링할 땐 버저나 램프는 1번, 2번만 쓰면 된다고 했죠. 이제 전원부로 알아볼 건데 하나하나 다시 보면 EOCR과 MC의 전원은 모두 6번과 12번 단자에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EOCR과 MC의 전원부는 모두 6번, 12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같은 경우는 전원을 모두 2번과 7번 단자에서 받기 때문에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의 전원부는 모두 2번과 7번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FLS의 전원부만 남았는데, FLS 같은 경우는 전원은 5번, 6번 단자를 통해 받기 때문에 FLS 전원부에 5번, 6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조 접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넘버링한 것으로 보면 되세요. 이제 나머지 보조회로 접점을 넘버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공통 단자를 잡는 방법입니다. 공통을 잡기 위해선 총 3가지 규칙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면상에 있는 릴레이의 이름이 같은 것끼리 공통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릴레이의 A접점과 B접점이 도면상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면에 있는 A접점, B접점의 한 단자씩이 같은 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규칙이 모두 만족하게 될 경우 같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 단자를 공통단자라고 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공통단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통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 나왔어요. 각 사항에 대한 예시들을 간단한 회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공통을 잡아줄 수 있는 릴레이의 보조 접점은 이 5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규칙은 공통을 잡아줄 수 있는 릴레이는 동일한 이름의 릴레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X1은 X1끼리, X2는 X2끼리, X3는 X3끼리 공통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공통을 잡고자 하는 릴레이에 A, B접점이 도면에 모두 있냐는 거예요. X1 같은 경우는 현재 A접점과 B접점이 모두 있습니다. X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데 X3 같은 경우는 B접점이 없고 A접점만 있습니다.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접점에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단자 한쪽에 고정돼서 A, B접점을 전환시켜주는 접점이라고 했어요. 즉 공통이 있으려면 A, B접점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때문에 X3는 규칙 2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통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공통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한데, 규칙 3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뒤에서 이거에 대한 걸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A, B접점이 모두 있는 접점의 단자는 한 단자씩 공통선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통선이란 3개 이상 기구들의 단자를 연결해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단자들을 서로 이어주는 선이라는 거죠. 즉 이 회로도에서 공통선은 위쪽에 PB, X1, X2 단자가 이어져 있는 이 선과 PB, X1, X2, X3 단자가 이어져 있는 이 선과
X1, X2, X3, RL, GL의 단자가 연결된 이 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2번 규칙까지 성립하는 릴레이는 X1과 X2였죠. 여기서 X1 같은 경우는 이 단자들이 공통선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X2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접점에 어느 단자도 공통선을 공유하는 게 없습니다. 가령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구들의 기호들은 소켓 베이스의 기구를 꼽았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구가 아니라 소켓 베이스에 결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구가 없이 단자만 있는 상태로 결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켓 베이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단자끼리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아까 봤던 이 구간은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X2 같은 경우는 공통선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X2 같은 경우는 3번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통을 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 X1의 이 단자들끼리만 공통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단자에 릴레이 공통에 해당하는 1번이나 8번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통 단자에 1번을 부여한다고 하면 A 접점은 3번, B 접점엔 4번을 부여하면 되고 8번을 부여한다면 A 접점엔 6번, B 접점엔 5번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X2와 X3의 A, B 접점도 넘버링을 해보면 얘네들은 공통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통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령 X3를 먼저 넘버링 해본다면 이건 A 접점이니까 만약에 한 단자에 1번 공통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단자는 3번을 부여하면 되겠죠. 만약 1번을 안 쓰겠다면 8번과 6번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 3번을 쓰든 8, 6번을 쓰든 X3 A 접점은 X3 B 접점과 공유하는 공통선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도면엔 X3의 B 접점도 없죠. 이런 경우는 8, 6의 숫자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3번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3, 1번으로 위치를 잡아도 괜찮고요. 공통 위치를 마음대로 잡으면 된다는 의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2의 A 접점과 B 접점을 넘버링 해보면 이건 A, B 접점은 있는데 공통선을 공유하지 않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접점은 1번 공통을 쓴다면 나머지 한 접점은 8번 공통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가령 B 접점에 1번과 4번을 썼다면 A 접점은 8번, 6번을 써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B 접점엔 8, 5번을 A 접점엔 1, 3번을 써줘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접점은 공통선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단자 위치는 마음대로 잡아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릴레이 공통번호는 위쪽에 쓰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개의 도면을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을 잡아줄 수 있는 공통선이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통번호를 위쪽에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도면 빼고 모든 접점의 공통이 다 위로 잡히게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아까 하다가만 넘버링을 이어서 해볼 건데 먼저 EOCR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EOCR은 현재 A 접점, B 접점이 모두 있고 이쪽 단자가 지금 공통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자에 공통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OCR의 경우 공통은 10번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10번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B 접점은 4번, A 접점은 5번이었으니까 나머지 단자에 알맞은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공통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번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주회로의 MC, EOCR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저번호 배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암기하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릴레이를 넘버링 해보면 이건 지금 A 접점이 2개입니다. 공통을 잡아야만 하는 조건 3가지 중에서 2번 규칙이었던 A 접점, B 접점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랑 3번 규칙이었던 공통선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공통인 1번, 8번을 각 접점마다 하나씩 부여해줘야 돼요. 즉 한쪽에 1번을 썼으면 다른 한쪽은 8번을 써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연결된 A 접점은 3번, 8번과 연결된 A 접점은 6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번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공통선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3번이랑 8, 6번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대신 위아래 전부 8번, 6번이나 1번, 3번으로 쓰는 경우엔 틀린 경우가 되니까 꼭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하셔야 하는 점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MC인데 MC는 넘버링이 정말로 쉽습니다. MC는 앞서 말씀드렸듯 공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A 접점이면 4번, 10번을 B 접점이면 5번, 11번만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MC1, MC2의 A 접점은 전부 4번하고 10번을 쓰면 되는 거죠. 이제 타이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한시 A 접점이죠.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타이머 한시 A 접점의 경우는 6번이고 이거랑 연결된 공통은 8번이 됩니다. 따라서 한시 A 접점은 8번하고 6번을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플리커 릴레이를 보면 이건 A, B 접점이 모두 있고 공통선을 위쪽 단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A
A접점은 6번, B접점은 5번, 공통은 8번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공통단자는 8번, B접점 쪽에 5번, A접점 쪽에 6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리커는 공통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암기해도 괜찮은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FLS입니다. 내부 결선도에서 볼 수 있듯 A접점은 3번이랑 연결되었고 공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여기에 3번, 4번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현재 전극부가 나왔는데 전극부는 E1이 7번, E2가 8번, E3가 1번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7번, 8번, 1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극부의 숫자 배치 또한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외워주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2번 도면의 넘버링을 모두 끝내봤습니다. 공통이 좀 특이하게 잡히는 유형 하나만 보고 급배수 제어배로는 그만 볼게요. 이번엔 8번 도면입니다. 이번 넘버링은 내부 개선도를 안 보고 소켓 베이스에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해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주회로 부분 먼저 넘버링해보면 MCCB는 1번부터 6번까지, 퓨즈 홀더는 1번부터 4번까지, MC하고 EOCR 같은 경우는 주회로 접점이 1, 2, 3, 7, 8, 9번이라고 했죠. 앞이랑 똑같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회로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먼저 오면 B접점은 1, 2번, A접점은 3, 4번이라고 했습니다. 전원부에서 램프랑 버저 같은 경우는 1, 2번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전원부를 마저 보면 EOCR MC는 12핀이었고 전원부가 6번 12번, 릴레이, 플리커, 타이머 같은 경우는 8핀이었고 전원부가 2번 7번으로 동일했죠. FLS만 다소 달랐는데 얘만 전원부가 5번하고 6번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에 있는 전극부 같은 경우는 E1, E2, E3 순서대로 7, 8, 1번이었죠. 이제 나머지 보조 접점을 보게 되면 EOCR 같은 경우는 A, B 접점이 모두 있고 이 두 단자가 공통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이 10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접점은 4번을, A접점은 5번을 부여하면 되는 거죠. FLS는 A접점만 있는 경우엔 단자 위치에 상관없이 3번, 4번을 쓰면 됐었습니다. 플리커의 경우는 지금 B접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자 위치에 상관없이 8번 공통과 B접점을 담당하는 5번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타이머의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도 같고 A, B접점도 모두 있고 심지어 공통선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자의 공통번호인 1번만 쓰거나 8번만 써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접점은 순시지만 이 접점은 한시라는 거예요. 타이머의 순시 접점은 1번 공통이, 한시 접점은 8번 공통이 맡았기 때문에 이건 공통이 잡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즉 순시 A접점에는 1번, 3번을 써주시면 되고 한시 B접점에는 8번하고 5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C 같은 경우는 A접점은 4번, 10번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릴레이가 남았는데 이건 공통을 잡을 수 있지만 굳이 안 잡아도 되긴 합니다. 우선 공통을 잡겠다고 한다면 릴레이는 A, B접점이 모두 있고 공통선이 이 단자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단자에 1번 공통이나 8번 공통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1번 공통을 부여한다면 A접점은 3번, B접점은 4번을, 8번 공통을 부여한다면 A접점은 6번, B접점은 5번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통을 굳이 안 잡겠다고 한다면 한 접점에 1번 공통을 부여하면 나머지 접점은 8번 공통을 부여하면 되는 거죠. 만약 지금처럼 A접점엔 1번 공통, B접점에는 8번 공통을 부여했다고 하면 A접점에 남은 단자는 3번, B접점에 남은 단자는 5번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공통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공통을 잡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만 공통 잡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을 잡지 않을 경우엔 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통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으로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제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두 도면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11번 도면입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이랑 무조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만 쓰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조회로 쪽을 보면 스위치 종류는 B접점은 1, 2번, A접점은 3, 4번이었습니다. 이제 전원부를 볼 건데 이번에 내부 개선도나 소켓 베이스에 그런 것을 안 보고 바로 넘버링 해볼 거예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EOCR 같은 경우는 6번 12번, 램프는 1번 2번, 8핀 릴레이는 2번 7번, MC1은 6번 12번, 타이머는 2번 7번, 8핀 릴레이는 2번 7번, MC는 6번 12번, 타이머는 2번 7번, 램프는 1번 2번, 얘네도 램프니까 1번 2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보조 접점을 볼 건데 EOCR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도면이랑 모양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공통선을 공유하는 쪽에 10번을, B접점에 4번, A접점에 5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는 T1과 T2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두 접점 모두 A접점이죠. 두 타이머 모두 한시 A접점이기 때문에 8번하고 6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1과 X2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접점 모두 공통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3번 규칙이 어긋나서 이것도 공통을 잡을 수 없습니다. 즉 X1을 먼저 넘버링 한다면 한쪽 접점엔 1번, 나머지 접점엔 8번 공통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편의상 위에 있는 A 접점에 1번 공통, B 접점에 8번 공통을 부여한다면 A 접점에 3번, B 접점에 5번을 부여하면 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X2도 번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보통 그대로 번호를 따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 X1처럼 A 접점을 13번, B 접점을 85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C 같은 경우는 A 접점은 4번, 10번, B 접점은 5번, 11번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11번 도면도 넘버링을 다 끝내봤어요. 아마도 X1, X2의 넘버링 부분이 가장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번호 쓰는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나온 분량도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 다른 영상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면을 볼게요. 마지막 도면은 17번 도면이에요. 이것도 지난 영상처럼 한번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각 단자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도면 같은 경우도 왼쪽에 주회로 부분이랑 퓨즈 홀더 그리고 EOCR 접점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계열 같은 경우는 B 접점은 1, 2번, A 접점은 3, 4번이었고 램프는 전부 1, 2번이었죠. 나머지 전원부 같은 경우는 MC랑 EOCR은 6번, 12번, 릴레이 타이머는 2번, 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MC의 A 접점은 4번과 10번이었죠. 그리고 타이머를 볼 건데 T1부터 보면 왼쪽은 순시, 오른쪽은 한시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 모양이 달라서 공통을 못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왼쪽에 순시 A 접점은 1번, 3번을 쓰면 되고 오른쪽에 한시 A 접점은 8번, 6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T2인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시 A 접점은 1번, 3번을 쓰시면 되죠. 문제는 이쪽인데 이건 지금 한시 A, B 접점이 모두 있고 공통선이 위쪽 단자를 통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자에 공통번호 8번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단자에는 B 접점은 5번, A 접점은 6번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릴레이만 보면 되는데 이건 공통을 잡아주는 방법이랑 안 잡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공통을 잡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X1 같은 경우는 위쪽 단자를 통해 공통선을 공유하고 있고 X2 같은 경우는 아래쪽 단자를 통해서 공통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자에 공통번호인 1번이나 8번 중 아무거나 통일해서 부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전 그냥 공통 단자를 8번으로 다 통일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A 접점에 남은 단자인 6번, B 접점에 남은 단자인 5번을 써주면 되는 거죠. 만약 공통을 안 잡는 경우엔 X1을 먼저 보면 어차피 8번 공통에도 A, B 접점이 있고 1번 공통에도 A, B 접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공통에서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 거죠. 즉 A 접점은 1번 공통을 쓰겠다고 한다면 B 접점은 8번 공통을 쓰면 되는 겁니다. 1번의 A 접점은 3번이었고 8번의 B 접점은 5번이었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X2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X1에서 한 것처럼 B 접점은 8, 5번으로 A 접점은 1, 3번으로 잡을게요. 공통을 잡은 경우와 안 잡은 경우의 숫자 배치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전 공통을 잡는 것을 좀 더 권장하기 때문에 이걸로 넘버링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대로 넘버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켓 베이스의 넘버링까지 다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익히셨다면 이젠 한 도면에 대한 넘버링을 모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 도면에 적힌 넘버링을 기반으로 배관 배치도를 보면서 배관 위쪽과 아래쪽으로 어떤 선들이 가야 하는지 그 선들의 정보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과정을 제어함 위아래에 있는 단자대에 기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단자대 넘버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작업까지 끝내게 되면 이제 정말로 결선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전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이었고요. 다음에도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